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펀타피아 말씀드립니다. 좀 아쉽게도 정리매매를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정리매매 지금 현재 공시가 나와서요. 결국 이제 정리매매 일자까지 현재 나와 있는 상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이 정리매매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건가, 그리고 정리매매에 참여하지 않고 상장 폐지, 즉 이제 비상장 상태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비상장 상태로 갔을 때 어떤 돌파구가 있을 것이냐, 막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여하튼 요건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영상의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이 만회를 하시라고 실적주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매매 잘하셔서 대박 한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컨타피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하튼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을 찍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퀀타피아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지금 정리매매 일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월 10일부터 2월 18일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이죠. 근데 지금 퀀타피아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일경산업개발이었잖아요.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건에서 결국 실적을 못 냈고 참 어려운 상황으로 결국 이제 전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정리매매를 기정사실화하고 정리매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상장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극복해서 살아난 기업들도 물론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그런 사례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사례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요거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 폐지가 되면은 여러분 꼭 상장 폐지가 나쁜 건 아니에요. 비상장으로 가서 살아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비상장 가서도 뭐 자금 조달 제한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미지 하락하는 거 뭐 이런 거 견뎌가면 됩니다. 그죠? 유동성 감소를 견뎌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장점도 있잖아요. 장기적 전략 집중하고 비용 절감하고 경영 유연성 뭐 이런 것들 적대적 M&A 좋다 이겁니다. 근데 결국 이제 문제는 뭐냐면 퀀타피아가 그럴 정도의 재무 상황이나 실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그 238억의 자본 총계 그러니까 재산이 238억밖에 없어요. 본전은 265억인데 이런 상태 하에서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금 같은 경우도 뭐 유동자산이 130억에다가 유동부채가 31억이지만 현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31억 정도 그리고 7억 하면 38억 요 정도 가지고는 요 정도의 현금 가지고는 뭐 1분기도 견디기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상표 비상장이 갔을 때 어떤 그 좋은 모멘텀을 형성을 하기가 어렵다고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요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 폐지 후 비상장 상태에서 주주가 뭐 권리행사 제한 받고 뭐 이런 정도 뭐 있을 수 있죠. 뭐 주식 매수 청구권 뭐 이런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거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는 이제 비상장 상태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 때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상장 폐지가 되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인 절차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요렇게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하나씩 짚어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자세하고 확실한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텔방에 들어오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거기서 뭐 정리매매 시의 상황, 매매 사인, 막 이런 것들 드리고, 만일 이게 진짜 안 좋다면은 뭐 다른 종목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게 해드리니까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린다는 거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상장 폐지가 되면 장외 거래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뭐 거의 종이인 기업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리고 회생을 시도를 하는데 안 되면 또 청산이 되는 거예요. 청산하면 법인은 법률적 사망이 되는 거고, 제3시장에 상장하거나 재상장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예. 손해배상 청구만 보유한 주주는, 주식 보유한 주주는 할 수 있다. 딴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는 이게 지금 이 컨타피아 같은 상황에서는 좀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고. 그리고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오상 헬스케어는 상장 폐지되었다가 다시 재상장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기업 내용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얘기고요. 이 건은 우리가 생각하고 정리매매를 안 하기도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거 하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매매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신속한 매도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단일가 매매로 진행되는 건 아시죠? 그런 불리함이 있고, 가격 제한법 부재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가격 제한법이 없는 거예요. 투기성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상장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지만 지금 컨타피아 같은 경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 그 투기성 거래가 붙는다. 그렇다면은 그거를 잘 이용을 해서 적정한 가격에 딱 팔고 나오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비상장시로 가서 견뎌가지고 나중에 재상장을 기다리는 거, 요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 정리매매 이제 딱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일단 컨타피아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그 가이딩을 할 겁니다. 요 번호로 문자를 주세요. 요와 같은 건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도움을 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텔방에 직접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입장이라고 문자 주셔서 한번 위기를 넘겨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정리매매 때 적정한 가격의 매도 타임을 좀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문자 주세요. 제가 그나마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실적 좀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조입니다.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주가는 6,000원에서 한 12,000원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은 3천억에서 7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입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 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네. 요때부터 반전이 시작돼 가지고 양봉이 장대 양봉이 밑바닥에서 3개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입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강점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트리는 거 잘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건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익이 점등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건데 제가 모자이크화 했습니다만은 202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증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거는요, 외인 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50%에서 80% 사이에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 내지 1500%.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네, 엄청 좋죠.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뭐 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암만 좋으면 뭐래요. 예.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 기관이 쌍끌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네, 빨간색 외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끌이 매수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매매를 좀 종목을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요 번호로 실적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